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게 소개를 해 주시니까 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제 PPT 먼저 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국 날씨 어때요? 저희는 지금 완연한 가을이어서 오늘 조금 더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을 이 가을스러운 단풍으로 조금 예 해 봤습니다. 요새 너무 사업 다들 재밌으시죠? 네, 그쵸. 반응 좀 해 주세요. 저는 소통하는 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줌이 예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봐야 돼서 실은 이게 좀 마이크도 켜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제 또 앞서서 엄마 봉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리는 조직의 모습은 모든 사장님들의 가슴에 이 포스포굿 배지가 달려 있는 거를 늘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가슴팍에 이 포스포굿이라는 이 배지가 달리기를 늘 저의 명상 안에서도 있고요.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부스트가 아직 오픈 일정이 미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 부스트로 지금 너무너무 그 열정과 열광적인 분위기고요. 그리고 제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저 지금 피부 화장 안 한 거거든요. 예. 팩트 안 했고요. 지금 부스트가 그냥 미백의 어떤 미백 디바이스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뭐 탄력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케어를 해 주고 있어서 진짜 본연의 피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쓰면서 더 막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43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홍대에서 아티스트로 18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이 업을 선택할 때 그냥 돈이 될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이유는 뭐 제가 뭐 미술적으로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 손재주가 많이 마진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실은 선택했고, 굉장히 피나는 노력 끝에 이 분야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19살 고등학교 막 졸업하기 전에 집이 굉장히 안 좋게 되면서 제가 장녀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장녀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가고 바로 이 이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늘 뭔가 이렇게 쪼금 돈이 되는 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을 선택했고, 초반에 이 업을 하면서 다져갈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 뭔가를 달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뭐 그 다짐을 하는 순간 뭔가를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또 내가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냐면 돈이 많이 벌릴 때 이 업이 천직이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안 벌릴 때는 '와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거 천직이구나.' 생각하고 이걸로 평생 직업, 여자가 이런 직업 가지면 뭐 '너무 훌륭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월에 버는 소득이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들의 연봉을 월에 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던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첫째 아이를 낳았고, 첫째 아이가 6 개월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진짜 할 거 다 해 보다가 우연치 않게 누스킨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누스킨 프로덕을 전달받았고요. 대본 받고 저는 대본 받고 좋은지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제품력 끝내주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토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고 제가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보상이라는 걸 들었고 그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는데 이 보상 안에서 너무 훌륭한 플랜이 있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한 달 보름 만에 전업이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해 준 친구한테는 그렇게 뭐 누스킨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꼈는데 그녀를 통해서 본 이 스폰서 사장님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원하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러면 나는 이곳으로 환경을 바꿔내게 내야 되겠네.'라고 해서 한 달 보름 만에 전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어 그러면서 방송 활동도 많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어 했다면 이 뉴스킨을 처음에 입문하면서도 제가 이 전직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너 왜 그런 거 왜 해?"라고 얘기하고 이 업에서 성공했을 때는 "나도 너 할 때 나 할 걸."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뉴스킨으로 전향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 샵 망했어? 너 그딴 거 왜 해?"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제가 결과를 내기 시작하니까 "넌 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내가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전달하는 거지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의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끝점을 찍어 놓고 이 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직에서 어떤 돈은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부는 창출했지만 시간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인 아픈 아이를 두고 저는 늘 일을 하러 갔어야 됐고 남편은 남편대로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촌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손에 길러지게 되면서 제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나 돈을 왜 벌려고 했지? 나 일을 왜 하고 있지? 내 아이 이 소중한 아이를 두고 나는 왜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벌러 나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한 달 정도를 쉬면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이랑 일 주일이란 시간도 아예 함께 보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 누스킨 안에서의 성공자들의 삶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관계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고 '나 저런 삶을 살 거야.'라고 찍어 놓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비즈니스 시작한 지 7년 차 이제 8년 차가 돼 가는데 저에게 바뀐 라이프 스타일은 여행을 갈 때 절대 왕복으로 끊어가지 않는다는 거. 편도로 끊어가서 제가 있고 싶을 만큼 있고 진짜 지겨울 만큼 놀고 아이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닐 거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을 못 나가진 못했지만 제주도에서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또 즐기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삶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공자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0.1 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실 겁니다. 이유는 내가 이 안에서 잠재 의식을 늘 바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잠재 의식 안에 나는 분명히 미래에 내가 백만장자가 된 모습, 오백만장자가 된 모습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포스포굿에 관련된 어떤 브리핑을 하는 사람의 모습 이런 성공자의 모습, 선의 힘이 되는 모습의 미래의 기억을 찍어 놓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 찍어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열정의 유지가 계속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7년 차, 8년 차 하면서 계속 열정이 유지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았지만 중간에 저도 잠시 이렇게 멈춤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미래의 기억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해내는 순간 이 떨어질 때 바로 터닝 포인트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0.1 초의 의심도 없이 "예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해요. 그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일기에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적어 놓으셔야 하고요. 그것부터가 이 사업의 시작이라는 거.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미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현재로 살아가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게 첫 스타트예요. 그래서 내가 2025 년이든 2030 년이든 상관없어요. 단 1년 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을 그려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1년 후에 다시 또 그 이후에 미래의 기억을 찍어 놓고 또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 차지에는 성공자입니까?' 바로 0.1 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의 버는 돈, 나는 하루에 24 시간이 아닌 24,000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는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어 어쨌든 이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할 때 그러니까 '돈은 그냥 따라오는 가장 낮은 가치다.'였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고 깨달았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저는 기존에 20대 초반에 제가 집안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갖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면서 가족들, 동생들에게 헌신하면서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다른 누구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나의 어떤 내가 남은 이 80 년이라는 인생이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때. 그거는 인제 경험에서 깨달은 부분인데,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는 것,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가 내가 아닌 타인이 된다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어떤 Y 부분이 설정되면 사장님들 진짜 그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는 게 이 비즈니스고요. 그렇게 나를 믿어내는 이 신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 강력한 미래 일기를 찍어 놓으면 그게 반드시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신념이 굉장히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원의 기준은 이거예요, 자세와 태도. 그래서 어 근데 첫 번째로 나는 복제의 원본이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를 내가 먼저 가져야겠죠, 당연히. 저는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앞자리에 안 앉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 한국에는 이렇게 티켓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티켓팅을 하려면 이제 300 명, 500명 되는 자리에서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하니까,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바로 임신을 해서 둘째를 갖고 셋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임신 초기 때 굉장히 많이 졸립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밤을 새고 줄을 서서 티켓팅을 아침에 해서 초대자들이랑 같이 듣고 이거를 계속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열정과 정성이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운은요, 누가 만들어 내냐면 내가 만들어 내요. 내가 얼마나 이 비즈니스를 에 정성을 들이고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사업을 바라보는 가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생각을 바꿔내기 위해서 시스템에 굉장히 안착을 했고 선능에 굉장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무조건 0 순위로 뒀고, 어차피 내가 뉴스킨을 안 해도 열심히 살았을 거고 아이를 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아이는 잠시 내려놓고 이 비즈니스에만 굉장히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기존에 살던 만큼밖에 못 살아간다는 거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밖에서 사회에서 뭘 하고 들어왔던 간에 이 안에서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너 야 차지해. 넌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안에서 무릎 딱 꿇고 그냥 아주 0부터 배워야 돼.'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놨고 한 달 먼저 한 형제라는 사업자, 그다음에 어떤 사업자라도 나에게는 선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고 취하려는 자세로 진짜 많이 배워내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목표가 있고 저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도 배움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을 입문하면서 첫 번째는 모르는 걸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안다고 착각할 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래서 기존의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기존의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다시 성공자로서의 어떤 이런 마인드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생력이 생기고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니까 알아서 오토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업을 선택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오토 시스템이잖아요. 그 오토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데 그 자유가 생겨나는 건 결국 이 자생력이다. 그래서 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이 권한 위임도 굉장히 잘해야 할 뿐더러 그런 부분도에 대해서 믿어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진짜 이 비전에 따라서 리크루팅이 되고 안 되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 프로스펙터들을 만나면 하는 질문 4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에게도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기존에는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스스로에게 본인을 아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답을 못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스스로 자신을 찾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예. 뭐 할 때 행복한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눕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또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가치관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저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판단해요. 예. 그 사람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이후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결정하고. 그래서 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전은 결국 나의 미래 기억의 끝점이 있다. 그리고 나는 포스포굿이라는 이 선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낼 건데 "너 그런 생각이 있느냐?"고도 꼭 반드시 물어보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것이 진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하나 부양을 보실게요. 넘어선 재산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남은 돈으로 내 인생을 나한테 사서 준 거예요. 줬는데 충분히 지금 돈을 벌어서 줬는데 왜 또 내가 무언가를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이분은 일을 하기 위한 일을 스노폭스라는 하지 기업의 않는 CEO세요. 방식으로 일을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되게 영리하게 하는 편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아주 안 하는 척하면서 하니까 그렇지만 할 거는 다 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자유와 시간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부지런하면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나 경영하는데 내가 엄청 부지런하면 나는 뭘 하냐면 3명, 4명 목에 인건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메뉴를 만들고 경영을 이해하고 다른 집을 다니면서 맛을 보고 다니고 동료의 옆에 경쟁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연구하고 지켜보고 이걸 넘어서려고 하고 이럴 거라고. 그건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당을 하나를 해도 요리사인 사람이 있고 식당 주인인 사람이 있고 외식 경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 기업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의 식당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는 안 되지. 나는 열심히 일하면 부엌에서만 일하고 있겠지.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온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식당 경영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만 봐야 되나? 서비스도 봐야 되고 테이블의 위치도 봐야 되고 손님의 회전율도 공부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경영자가 되잖아. 그러면은 부엌에서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엌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지. 다른 사람에 맡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맨날 바뀌고 저 사람이 좋은 요리사를 데려오면 맨날 도망가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나 메뉴나 이런 게 개발돼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을 하나 할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하고 싶다 한다면 이게 복제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없이도 저 매장들이 돌아갈 수 있게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저기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언제 그걸 할 겁니까? 부엌에서 계속 만드는 사람이 뭐에 나오는 줄 알아요? 뭐에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럼 서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몸으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의 정성으로 일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다른 가치예요. 그게 내가 좋고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기뻐하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렇지만 이미 돈을 벌고 혹은 경영자가 되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부지런하면 안 된다는 말은 진짜 부지런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부지런한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부지런해요. 네. 이 안에 뉴스킨 비즈니스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다른 건 이 스타벅스 회장인 김승호 회장만 불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전부가 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자, 요리사가 될 거냐, 경영을 하는 요리사가 될 거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뉴스킨 이 안에서도요. 그냥 경영자만 될 거냐, 경영자를 양성하는 경영자가 될 거냐에 또 판이 달라요. 우리가 뉴스킨 안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뉴스키너들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 이 비사분면인 사업가의 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죠. 그러면 그 경영자로서의 그냥 경영자의 한 사람, 밖에 있는 사회, 김승호 회장처럼 경영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영자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경영자의 이 길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막 7년 차, 8년 차 건너오면서 중간에 브레이크 걸릴 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왜 경영만 하고 있지? 왜 나는 내 거에 대한 경영만 하고 있지? 왜 경영자를 배출하지 않고 있지? 왜 경영자를 양성하지 않고 있지?' 이걸 깨달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열심히만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성공에 다시 한번 이거 뭐죠? 이 보상적인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맥을 잡는 계기가 경영자를 배출하는 경영자였고, 그리고 잘하는 것들만 보자. 그리고 잘하는 것들, 형제라인이든 스폰서 사장님이든 잘하는 장점만 보고 그것만 취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복제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를 먼저 경영자로 이끌고, 그리고 한 사람 BR이 되고 BP가 되고 이렇게 EVP가 되면서 그들에 대한 경영자를 배출하는 경영자가 될 때 그들에게도 경영자가 된 경영자로서의 복제를 해라라는 것을 진짜 많이 깨달았고, 결국은 우리는 이 공통의 목표, 그러니까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꿈이 공유가 안 되면 성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성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 내 목표를 쪼개서 그것을 이뤄낼 때 나의 개인적인 성공도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협력체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 책은 어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저희 매일 아침마다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관련돼서 2번 이렇게 서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꼭 사장님들 걸로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중요한데 공동의 목표를 이뤄낼 때 개인의 성공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목표가 먼저냐 시스템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게 목표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한 그냥 한 사람의 요리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치만 시스템이 먼저인 사람은요, 경영자로서 그 목표까지 반드시 이뤄냅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시스템이 먼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초기 때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보다 전 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답이 똑같습니다. 사장님이 왜 그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미래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하는 거 다 이거죠. 이거밖에 없죠. 경청하고 원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나는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그리고 혜택을 알려주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것. 예, 이게 그냥 아주 심플한 누스킨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음. 미루는 습관을 가지신 분을 가끔 계세요. 뭐 다음에, 나중에, 이따가. 가난한 자들의 습관임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즉시 바로 행동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하는 게 그냥 이 사업의 맥이죠. 어 그냥 하는 거 지속성.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라고요. 예. 왜냐면 내가 이 안에서 내 목숨을 걸고 성공하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상대방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비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라는 단어는요. 사장님들 똑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 있을 때 비교라는 단어가 성립이 돼요. 예를 들면 화초를 키우는데 씨앗도 똑같은 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햇빛도 똑같은 곳, 그다음에 물 양도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뭐 이렇게 조건이 똑같이 맞아야 비교라는 게 되는데, 나의 가장 못하는 것과 다른 타인이 잘하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찌질이가 됩니다. 찌질이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예. 루저가 되는 거죠. 남과의 비교는요, 나에게 가장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나의 성공을 발목 잡는 가장 최악의. 그래서 이 안에서의 비교는 어제 나와 그냥 비교할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하는 거지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장점만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건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것만 내 걸로 취하시고, 첫 번째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상위로 쭉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잘하는 장점만 내 것으로 일단 복제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형제란이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분들은 뭐 하길래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한 내 것을 알고만 있으면 내 게 아니죠. 내가 안다는 건 결국 행동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 내가 마음가짐의 자세와 태도는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 어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비즈니스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뭐라고요? 보여주고 "이거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사업 초기 때 진짜 많이 했던 게 실패였는데, 실패가 실패인 줄 몰랐죠. 왜냐면 저는 일단 거절이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거절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좀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절은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신념과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리더가 돼야 성공을 한다고 다들 하시죠. 예. 많은 성공자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죠. 리더가 돼야 성공을 한다. 리더가 되는 방법도 책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너무 심플하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만 하면 되는데, 그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에 반드시 실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들을 많이 만나셔서 명단을 깨시고, 지금 그 명단이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이게 만나는 게 쪼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대한민국도요, 비대면으로 많이 되거든요. 이 비대면이 돼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비대면이 됐는데 왜 오히려 매출이 뜨죠? 그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매니아 군단 소비자들 중에 저 얼굴 한 번도 안 본 매니아 소비자들이 많아요. 예. 그건 뭐냐면 사장님들이 SNS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SNS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 많이 경험을 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어 예. 리더는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같이 깨지고 같이 실패하고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증명해내는 것이 리더다. 그래서 왜 백만장자 시상식 보면 막 파트너들이랑 같이 펑펑 울잖아요. 예. 저도 늘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늘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굉장히 보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이 보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절대 일어서지 못해요. 예. 깔고 밟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누스킨 안에서 배운 건 함께하고 같이 뛰는 리더의 성향으로 진짜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배워 나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는 다른 게 아니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같이 함께 뛰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 반복하는 것이 뉴스킨 안에서는 진짜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예. 열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속 반복하는 것이 이 안에서의 카리스마이다.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보여주는 게 다죠. 그리고 제가 SNS로도 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매니아 소비자들이 많은 이유는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이 소통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를 SNS상에서 저를 오픈하고 다 보여주고 저의 생각이 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지 않았지만 어떤 그 매니아 소비자들은 저의 팬이 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팬층이 좀 두터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경영자를 배출하는 경영자로서로 후원을 하십시오. 예. 웨스맥스마이저로 들어와서 벨로시티로 바뀐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벨로시티로 들어오신 사장님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너무 쉬워요. 지금 1 대에 6 명만 도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쉬운 거를 더디게 갈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또 이 제가 블루 3 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될 때는 티알라이트라는 LTO 아이템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네 라인 독립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바로 제가 8 라인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뭔지 그냥 하루 열심히 살아서 막 집중해서 갔는데 그때 목표가 어딨어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모르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행 상황으로 따지면 LOI Q1, Q2 달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 거니까. 근데 이 14 라인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맥을 잡고 간 거죠. 뭐냐면 나랑 같이 잘 먹고 잘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돼가 그냥 다였어요, 단순하게. 그리고 그 8 라인 다이아몬드로 떨어지고 바로 6 개월 동안 8 라인을 다시 치고 가면서 1년 만에 팀 앨리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6 라인을 세팅해서 6 개월 유지하고 1년 6 개월 만에 완성을 한 거죠, 그 PA를. 근데 그때도 뭐였냐면 LTO가 하나도 없었어요. 프로모션이라고 해 봤자 울트라 에센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건 뭐였냐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이 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과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 시스템에 함께하는 게 그냥 단순한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내가 도울 6 명의 명단 그러니까 명단을 적고 그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이 사업이 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제가 지금 사업 설명은 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업 설명을 하진 않아요. 저의 예상 프로스펙터들한테도. 저는 그냥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6 명만 도우면 되고 그 6 명이 6 명을 복제할 때 36 명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216 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복제가 아주 순조롭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실은 이게 기존으로 따지면 에메랄드 핀이니까 에메랄드 핀은 기존의 에메랄드 핀은 진짜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월에 6천만 원이 들어오는 일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월에 6천만 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신 거죠. 6억 이어야 되는데 그쵸? 웃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 그래서 이 오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이 비즈니스에 대한 맥을 잡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5% 이 5%의 로열티로
이 사업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저는 진짜 확 눈에 띄었던 게 수입의 역전이었고요. 먼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내가 열심히 하는 구조. 그래서 음 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핀도 먼저 빨리 스폰서 사장님들보다 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 15%에 대한 이런 로열티 이것을 해내야 또 이 선의의 힘을 많이 펼쳐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목표를 지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은 얼마짜리 뉴스킨을 하고 계신지를 정해 놓고 시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오셨다가 정말 큰 리더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월 3억 이렇게 외치고 들어온 미친년이었거든요. 왜냐면 어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처음에는 '내가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월 3억 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가치는 '내가 월 3억을 벌면 내 하위로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된다.'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마 꿈을 내가 이뤄 주려고 했던 어 무지함에서 지금은 엄마가 엄마 스스로 꿈을 꾸고 엄마가 엄마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누스킨의 가치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얼마짜리 누스킨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정해 놓고 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적인 부분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제가 2013 년도 8월 대리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500 명이 가는 랠리를 참석하게 됩니다. 대리점이 되고 제가 6월 말에 누스킨이라는 걸 처음 알아서요. 7 월에 LOI를 한 달 만에, 이게 뭐죠? 한 달 만에 그 대리점이 되고, 그리고 8 월에 이제 그 랠리를 처음 갔는데 그 랠리에서 탑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모습 보세요. 머리도 허리까지 내려왔고요. 저 머리 위에 선글라스는 왜 끼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런 상태로 탑지비가 뭔지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를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건 시스템이었고, 그 안에서 두 번째 랠리에 갔을 때 제가 또 탑지비를 하면서 머리 단발로 치신 거 보이죠? 예. 저의 마음가짐의 자세가 이 외적인 변화로 나오고, 그리고 시스템의 영순위로 계속 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인드의 변화까지. 그리고 세 번째 랠리에 갔을 때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로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탑지비를 마지막으로 왜냐면 그 코어 그러니까 리더들은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들은요 탑지비 시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탑지비를 했지만 어 마지막으로 이때 올라가서 이때 3 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를 달성하면서 이때 시상을 받았고, 이때의 수준도 그냥 혼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 뭐 이렇게 했고 목표 달성했고 뭐 이런 그냥 수준? 그치만 이때 맥을 잡았던 건 함께 뛰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거저되는 것 같다." 뭐 "인맥이 많지 않았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발톱 두 개가 두 번씩 빠지면서 엄청 뛰어다녔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 라인에서 세 분만 직접 아는 가족 라인이지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일대가. 그리고 제가 진짜 잘했던 건 글로벌 컨벤션을 갔던 겁니다. 예. 제가 8월 대리점이고 바로 두 달 있다 10 월에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는데 이미 예약이 마감이 됐는데 저는 누스킨을 한 운명이었나 봐요. 이때 티켓이 진짜 어렵게 어떻게 공티켓이 나와서 이때 어떤 분이 한 분이 못 가신 대신에 제가 가게 됐거든요. 이 안에서 저는 스폰서 사장님의 이때가 그 티멜릿, 예 되시는 걸 보고 제가 나 2년 후에 이 무대를 티멜릿으로 걷겠다고 제가 저의 비전을 여기서 봐요. 그리고 2년 후에 컨벤션에서 제가 스타 크리에이터 그리고 티멜릿으로 이 무대를 오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생하게 꿈을 꾼다는 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나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은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고, 본사에서 제시하는 프로모션 단 한 번도 놓쳐 본 적이 없어요. 이게 6 개월 계속해서 뭐죠? 우수 대리점을 유지하면 6 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면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거를 본사에서 진행해 주는데,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의 핀으로 이
스타 포텐셜이라는 스쿨 지금 빌드 스쿨인데 그곳에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뭐 단 한 번도 임신 8개월인데도 진짜 열정이 식질 않았어요. 예. 단 한 번도 본사가 제시하는 것을 제 프로모션을 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성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했지만 저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글로벌하게 또 그 사업 진행의 길을 들어서 신무한 조민경 사장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지금 또 이번 뉴페스타의 글로벌 저기 뭐야 스피커로 또 이거 뭐죠? 선택이 스피커로 또 스피치를 하시고 내가 그렇게 이런 올바른 길을 보여주니까 그런 파트너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그래서 나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삶이 바뀌고 그들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거를 진짜 많이 깨닫고 있고요. 아이 둘을 출산했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는 이 출산도 굉장한 기회였어요. 왜냐면 명단을 늘릴 수 있는 게 또 조리원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리원을 갈 때마다 누스킨하면서 2번의 조리원을 갔는데 그때마다 발라 주고 먹이고 보상 풀고 뭐 이런 걸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어디를 가든 뭐 누군가를 만나든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 비즈니스의 비전, 사업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내가 계속 해야 하고 나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확신은 결국은 시스템, 책, 강의, CD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상은요. 제가 여기 백두산 천지예요. 와, 1442개 계단 성공.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다리 터질 것 같았는데 또 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3주 만에 백두산을 올라간 거예요. 자, 출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하고 3주 만에 저 계단을 올라간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셋째를 더 낳을 계획이었고 이때 제가 너무 빠르게 핀을 가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 제가 빨리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됐고 이때가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만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만 백두산을 가는 프로모션에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출산하고 바로 젖먹이 띄워놓고 유축하면서 갔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서 진짜 리더십이 뭔지 나의 환경 안에 리더들만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리더가 되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사장님들이 이미 성장하고 성과를 냈고 성장하고 있는 리더 옆에 딱 붙어 계십시오. 그것이 사장님들의 빠른 성과, 결과를 내는 지름길이고 제가 저렇게 올라갔을 때 전부 왜 이렇게 악바리 같아?"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악바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악바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해요. 왜냐면 너무 간절했고 이 안에서 성공하기로 찍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악바리가 되지 않고 설렁설렁하면 뭐가 될까요? 이 안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 예. 그리고 성공은 원래 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결단, 꿈 다른 사람들보다 튀십시오.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라는 그 책 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공은 원래 튀는 거라고. 그럼 나는 지금 튀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튀게 행동을 하고 있고 튀게 결단을 했고 튀게 꿈을 내렸는지. 제가 한 달 보름 만에 전업이라는 걸 했을 때 이 안에서도 다 저한테 대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대단한 거죠? 난 내가 이 안에서 성공을 하기로 결단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왜 대단한 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꿈이 얼마나인지 다시 한번 체크업 하시고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은 내가 결단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내가 몇 년을 했고 뭐 대리점을 달성했고부터가 이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반드시 하겠다는 일념, 그런 결단부터가 이 사업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지금 몇 년 차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세상을 바꾸죠.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에너지가 온다는 걸 진짜 많이 느껴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것을 경험하게끔 파트너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요. 파트너들도 우주의 기운을 너무 느끼는 파트너들이 막
나와요. 막 생겨나고. 그들을 보면요.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돼요, 비즈니스가. 그 열정이랑 스폰서를 믿고 나를 믿고 스폰서를 믿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을 믿고 성장하면서 알려주는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사업. 알려주는 거 그냥 하면 된다. 예. 창의적인 뭔가 개발하는 거 만약에 그랬다면요. 저 이 사업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있는 거 이미 성공자들 했던 공식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쉽지 않나요? 어 그러다 보니까 팝콘처럼 터지는 제가 1 대를 굉장히 빨리 치고 갔잖아요.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뎁스였어요. 그렇게 뎁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1 대 1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뎁스가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벨로시티의 핵심도 저는 1대1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5%의 로열티가 아니라 15%의 로열티를 보고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하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리더이고요. 결국은 네트 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늘 포스타 크리에이터예요. 포스타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회계연도 안에 1대1 루비를 어 EVP를 몇 명을 배출하냐는 건데 제가 3 스타 크리에이터까지 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 년도의 목표는 포스타 크리에이터입니다. 1 대에 내 라인을 신규 루비를 배출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1 대를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건 같은 도구를 가지고 왜 결과가 다르냐. 이 두 개밖에 없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미팅할 때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전 했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저 했는데 같이 하시죠. 저 할 겁니다. 같이 하시죠. 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개로 나뉘고요. 그것은 결국 가치적인 부분이고 그 가치가 결단을 만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교만 이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 교만을 통해서 제가 겸손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교만이 끼니까 뭐가 되냐면요. 제가 배움을 멈추더라고요. 배움을 멈추니까 조직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선배 사장님들이 얘기했던 "겸손하셔야 된다. 겸손하셔야 된다."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겸손한 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겸손은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게 진짜 겸손이라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고 어 이걸 진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 거고 내 사업이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남의 시선 따지고 왜 남의 눈치 보면서 사실 눈치를 본다는 건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하고 있지 않다는 눈치는 나 스스로에게 보면 되고 나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를 다지면 되는데 자꾸 하는 척을 해요. 하는 척 왜 하죠? 회사 다닐 때 뭐 자영업할 때 남 밑에서 일할 때 남 밑에서 일할 때 잘하는 척 하던 게 척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려서 척하는 것 같아요. 그 노예 근성을 빨리 버리고 내가 경영자로서 내 거 하는 거에 대한 인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척하는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진짜 늘어지게 사업하는 게 이 척하는 거예요. 그냥 했는 건 했다. 안 한 것도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이 비즈니스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 했다,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복제의 원본인가?' 나를 유체 이탈해서 삼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복제해도 되겠는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사장님들 이게. 그래서 저는 늘 다이어리 앞에 굉장히 크게 '나를 복제해도 되겠는가.'를 써 놓고 다닙니다. 응. 이 복제가요 참 희한하게 나쁜 거부터 복제가 되죠. 음. 해야 할 걸 해야 할 것만 하면 성공하는 일이 이 일인데 해야 하는 것도 하면서 하지 않을 것도 해요. 이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복제의 원본이다. 스폰서가 복제의 원본이고 그 원본을 내가 고대로 복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본 나다. 그럼 나는 복제의 원본으로서 나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매족구 파워가 뭐냐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거를 저희 큰아이가 9살인데 8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담임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는데 매일 쪼끔씩 꾸준히 아이에게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루틴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명상을 합니다. 알란나고 사장님이 알려준 명상 그대로 하고 있고요. 명상을 하고 30분 동안 줌바디 준비를 하죠. 그리고 운동을 40분 하고 7시부터 북미팅을 해요. 기존에는 북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매일 줌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석 때 딱 하루 빼고 주말까지 전부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건 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었고요. 그분들의 열정으로 저의 에너지 유지도 되고 또 저도 에너지를 나누면서 서로 뭐예요? 공동체의 역할로 서로 팀워크를 그 안에서 다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지고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러죠? 커지면서 그릇이 굉장히 커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필사도 하고 감사일기도 매일 하고 명단 업로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랠리의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랠리가 없어져서 저도 중간에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랜선 랠리가 다시 시작되면서 다시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집중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랜선 랠리에 폴박 사장님 오셔서 또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그룹이 또 성장하는 데 원동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장님들이 함께하는 미국 안의 조직에서 그런 훌륭한 성영주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폴박 사장님이라든지 훌륭한 리더 사장님이 있다는 것에 진짜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가슴으로 진짜 감사하는 순간 사장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포스포그에 관련해서 사업자가 됨과 동시에 1% 기부 그다음에 바이타밀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제가 되어 나가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의의 힘을 행하지 않고 이 사업 잘 되길 바라지 마세요. 사장님들도 1% 기부 그다음에 포스포 뭐죠? 1% 기부랑 바이타민 기부를 반드시 이 강의가 끝나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남을 돕는 순간 나를 돕는 기운이요. 몇십 몇백만 배가 훨씬 더 크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난 아주 조그만 선행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누스킨이 너무 쉬웠어요. 그냥 아침에 1-2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책 조금씩 쪼개서 몇 번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명단 적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브리핑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뉴스킨은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라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뭘 할 게 있나요? 1도 없잖아. 뉴스킨이 가장 쉬웠고요. 뉴스킨이 어려울 때는 뭐냐면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뉴스킨이 제일 어려워요. 뉴스킨이 어려울 때는요.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가 진짜 어렵다. 왜? 이 사업 다른 사람들 다 성공할 것 같거든.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일은 맞거든. 근데 내 행동이 안 나와. 내 행동이 왜 안 나와? 가치가 작으니까. 예. 시스템이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본인이 안 하는 건 본인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하는 척하는 거고. 근데 뉴스킨이 제일 쉽다는 분들은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 안에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초공정하면서 배우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책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 책에 쌓이는 개수에 따라 나의 커미션이 결정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책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변화하면서 이 책이 그냥 쌓이면 안 돼요. 책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적용을 해 나갈 때 그리고 책이 그만큼 쌓일 때 나의 커미션도 늘어난다. 사장님들 백만장자 이상 사장님들 집에 가서 책 한번 보실래요? 예. 그거 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아침 북미팅에 자율적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나갈 때는 아무나 못 나가요. 예. 뉴스킨이랑 똑같아요.
뉴스킨이랑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마음껏 들어와. 그런데 나갈 때는 반드시 성공해야 나갈 수만 있어요. 뉴스킨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이 안에. 응, 4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돌도 안 된 애기도 조기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안에 이주아라고 하트 친 친구가 9 살이에요. 저희 조카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조카가 북미팅에 같이 들어와서 지금 같이 북미팅을 쉐어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요, 우리 어른이 성장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배우고 잘하는 게 이 일인 것 같고, 이게 진짜 찐의 뉴스킨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2 월부터 북미팅을 하면서 조직이 진짜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책을 그냥 책을 씹어 먹는다는 건 결국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인성은 책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간접 경험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석세스 트립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 이 석세스 트립이라는 거에 대한 본사가 제시하는 건 사장님들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석세스 트립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건 계속해서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 석세스 트립은 내가 먼저 가고 보여주는 거고, 파트너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이셋 대단하죠. 저 성형주 사장님도 진짜 존경하고 대단해요. 제가 아이가 하나일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형주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때 임신했을 때도 성형주 사장이 임신하고 갈바닉 엄청 하셨다 그래서 저도 갈바닉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성형주 사장님한테 배우면서. 그리고 성형주 사장님 데모스트레이션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리더 스피치도 듣고요. 이러면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형주 사장님이랑 진짜 찐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존경하는 리더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성형주 사장님이. 아이셋 키우면서 비즈니스 하시는데 사장님들 옆에서 보시잖아요. 어때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근데 아이셋 키우면서 사업하는 저희는요,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살면 살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돕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한 거라서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요? 그냥 자기들 알아서 커요. 예. 아이들 한 명이니까 그 아이들 뭐 챙겨줘야 되고 못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 힘들죠? 애들 9 살, 7 살, 5 살 되니깐요, 지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챙겨요. 예. 그리고 부모가 하는 거 보고 크고요. 저는요, 넘어져도 손 한 번 일으켜 본 적이 없이 키운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성장하게끔 만들죠. 파트너들도 전 그렇게 해요. 예. 일단 복제할 거 기본적으로 딱 알려주고요. 그 이후로는요, 그냥 벼랑 끝에서 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배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 사장님들이 뷔피니까 힘들어요. 예. 그다음에 라피즈가 뭐죠? 핀? 예. 그거니까 힘들고. 그런데 4 바퀴 돌아가는 EVP, 쌩쌩 돌아가는 EVP가 되려면 결국 SBA가 돼야 되는데, SBA가 되시고 나시면요, 이 사업이 진짜 쉽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판인 EVP가 되고, 또 그 한 판을 간 SBA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제하기 시작하면서 난 또 한 판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루비가 배출이 됩니다. 내가 1 대 1을 가야 루비가 배출이 되고, 그 1 대도 또 1 대를 가야 루비가 또 배출이 돼요. 이게 이 사업의 원리라는 걸 알았고, 아이들이 크길 바라는 것처럼 진짜 헌신하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것 좀 해 주라고 하면 전 절대 해 주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 파트너 사장님들은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요, 백날 먹여 줘 봐요. 밥을요, 초등학교 때 돼도 밥을 먹여 줘 봐요. 애 병신되죠?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똥꼬 닦아 주실 거예요. 그냥 내가 기본적인 거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한 번 봤으면 나가서 부딪혀 보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전 이걸 알아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헌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 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나누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이구 그랬죠? 우쭈쭈쭈쭈." 이게 아니고요.
당신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당신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 상대방이 성공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을 찾아주는 거. 거기에 대한 도움만 줄 뿐이에요, 저는. 저는 성공을 시키지 못해요, 저는. 저는 그 누구도 성공을 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단 성공을 도울 수는 있어요. 조력자 역할은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 성공을 하는 건 그들 스스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성공이 스스로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 그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꾸 벼랑 끝으로 몰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함을 계속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의 역할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솔선에 섬기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는요, 챙길 식구들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태어날 내 새끼들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서 이 세상을 바꿔낼 내 새끼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성장해서 뭐라 그러죠? 또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할 사장님들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몇 시죠?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40분까지만 쓸게요. 6분만 더 쓸게요. 괜찮죠? 예. 제가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런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만났는데, 그 승무원을 승무원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얼굴 보지도 못했고, 못한 분이 2년 9개월 동안 제품만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답정너야. 이 2년 9개월 동안 저는 뭐 했냐면요, 계속해서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이거 주세요 이것만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제일 하단에 노란색 옷 저 옆에 있는 이 줄무늬 체크무늬 입은 옷을 입은 차하나 사장님, 저랑 성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 승무원분한테 소개를 거의 한 8명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진짜 그 마음에 가는 분들만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도 저는 2년 9개월 동안 늘 다른 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하고 이걸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관심이 있는 게 오로지 피부과를 300만 원씩 한 달에 끊어서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니즈에 맞게 뭐를 했냐면 본사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초대를 할 때 한 1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빼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간에 그런 약속을 몇 번 잡았는데 오늘은 2시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캔슬했어요. 이유는 저는 2시 강의를 반드시 이 사람이랑 들으려고 초대를 한 거거든요. 본사로 얘기한 건 이분의 니즈였기 때문에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나는 내가 할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어서 강의를 너무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12시부터 5시 시간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미리 언지를 드리고 본사에 갔다 와서 강의를 듣고 애프터 자리에서, 사장님도 애프터가 진짜 중요해요. 애프터 자리에서 이분이 펑펑 울고 가셨어요. 난 왜 울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 손을 뿌리치고 다음에 절대 보지 않을 것처럼 가신 분이 차하나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고 그 애프터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제 PR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분이 본사부터 사무실에 오기까지 다른 분들 취업한 거밖에 없거든요.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인사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저한테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사장님 알고 보니까 화장품 파는 언니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 파는 언니가 아니라 되게 대단한 분 같은데 왜 저예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왜 자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착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단어 하나에 나 이 사람 무조건 같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솔직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초대를 했고, 코로나 터지기 1월 1일 한 달 보름 만에 코로나 막 직전에 전업을 해서
1월 대리점이 됐고 코로나 바로 그때 전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보름 만에. 저도 한 달 보름 만에 전업했는데 이분도 한 달 보름 만에 전업했고 그 옆에 계신 분 남자분 있죠. 그 여자분이랑 두 분이 부부 사업가예요. 황성준 정선혜 사장님이라고 이 남자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10,000명 중에 남 승무원이 1,000명이에요. 그 1,000명 중에 회장을 맡았던 분이고요. 부부가 전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차하나 사장님은 지금 BA가 됐고요. 이분은 지금 그 EVP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차하나 사장님은 SBA가 되고 같이 사업한 황성준 사장님도 이 SBA 완전히 그냥 찍어놓고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생기고 대한항공 팀이 생기고 이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니까 다른 팀들도 성장이라는 거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뭘 하냐면 또 1대에 대한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이 부분은요. 꿈을 함께 공유하고 또 다시 새로운 1대1 리크루팅 이걸 매기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오면서 저는 또 가족들이 늘어났죠. 그 사람들이 인생이 온다는 건요. 저에게 그 사람들 인생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그 사장님들이 본인 자식들한테도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거를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했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아이들에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들어오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이들에게도 제가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공해야 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도 이렇게 뭔가를 조금이나 더 나눠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온다는 그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가문 전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저의 열정은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요. 그 평범함을 비범하게 만들어낸 우리의 이런 습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가치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서 반드시 했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